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 하루도 평안히 보내셨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바람이 찹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셔야 하는데,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기력은 괜찮으신지 좀 마음이 쓰입니다. 네, 맞아요.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늘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환절기에 부디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요. 알아두시면 정말 요긴할 정보들을 좀 모아왔습니다. 네, 꼭 필요한 정보들이죠. 뭐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잠시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살아가면서 건강이 첫째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그 중요성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몸도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더 세심하게 돌봐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의 여러 소중한 기관 중에서도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일꾼이죠. 콩팥, 즉 신장 건강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아, 콩팥이요. 정말 중요하죠. 네, 콩팥이 튼튼해야 온몸이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오늘은 콩팥 건강을 지키는데 빼놓을 수 없는 식생활,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어르신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많은 분들이 콩팥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콩팥은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콩팥을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요. 우리 몸에 아주 정교하고 부지런한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 정수기요? 네. 하루 종일 우리 몸의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피 속에 돌아다니는 노폐물이나 불필요한 수분은 쏙쏙 골라내서 소변으로 내보내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이나 영양분은 다시 몸 안으로 흡수시키는, 뭐랄까, 아주 중요한 일을 쉬지 않고 하는 거죠. 아, 몸속 정수기라니 설명이 정말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정수기가 만약에 고장나면 정말 큰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콩팥 기능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약해지는 것을 저희가 만성 콩팥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마치 정수기 필터가 꽉 막힌 것처럼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아, 그럼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쌓이는 거군요. 네, 그러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기운이 없어지고 입맛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해지면 심장이나 다른 장기에도 부담을 줄 수 있고요. 듣고 보니 콩팥이 정말 우리 몸의 숨은 살림꾼이네요. 제 역할을 못하면 몸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군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혹은 좀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식사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드시느냐가 콩팥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남아있는 콩팥 기능을 최대한 오래 보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군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먼저 콩팥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위한 식사의 기본 원칙부터 좀 짚어볼까요? 건강하게 먹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바로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골고루 먹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는 수십 가지가 넘는데 그 어느 한 가지 음식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밥이나 국수, 빵 같은 곡류 있잖아요. 네, 곡류. 이건 우리 몸에 힘을 내게 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매 끼니 챙겨 드셔야 하고요. 그리고 살코기나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나 피부, 피를 만드는 재료가 되거든요. 이것도 매 끼니 손바닥 반 정도 크기, 그 정도는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손바닥 반 정도. 채소는 또 어떻고요? 식탁 위에 알록달록 색깔 채소가 많으면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들 하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채소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장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채소를 두 가지 이상, 예를 들어서 나물 한 가지에 쌈 채소나 생채를 곁들이는 식으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과일도 빼놓을 수 없죠.
달콤해서 어르신들도 참 좋아하시고요. 네, 과일도 비타민과 수분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하루에 사과 반 개나 귤 한두 개 정도, 혹은 다른 과일로 주먹 크기만큼 한두 번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하고요.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도 하루 한두 번 챙겨 드시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되죠. 이렇게 곡류, 고기 생선 콩류, 채소, 과일, 유제품까지 정말 다양하게 챙겨 먹어야 하는군요. 적당히 먹는 것이 골고루 먹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 부족으로 기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네, 특히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보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과 같은 양을 드시면 오히려 살이 찌거나 몸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내 몸에 필요한 만큼 적절한 양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고루 그리고 적당히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실천해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혹시 물은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요? 물 마시는 걸 깜빡하시는 어르신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아, 물 중요하죠. 물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는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6잔에서 8잔 정도요? 네, 다만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서 몸이 붓거나 의사 선생님께서 수분 섭취 제한을 말씀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건 중요해요. 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잘 먹는 것과 더불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물론입니다. 잘 드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무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매일 가볍게 걷거나 집안에서 맨손 체조를 하시거나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정도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돕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골고루 적당히 먹고 물 충분히 마시고 꾸준히 움직이기. 이게 바로 건강 장수의 기본이군요.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콩팥 건강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과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블루베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보랏빛 색깔이 참 예쁜 작은 열매인데요. 네, 조그맣고 예쁘죠? 이 블루베리에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몸 안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베리 요즘 시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더라고요. 네. 또 다른 과일은요? 우리가 흔히 먹는 사과도 콩팥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게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콩팥 손상을 줄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껍질째 드시는 것이 더 좋다고 하고요. 아,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게 더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사과는 정말 구하기도 쉽고 보관도 용이해서 좋네요. 포도도 좋다고 들었는데요? 네, 포도, 특히 껍질과 씨의 영양이 많은 적포도는요,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게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콩팥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하고 비타민도 풍부하고요. 적포도 껍질째 먹는 게 좋군요. 파인애플은 어떤가요? 좀 의외인데요? 네, 파인애플도 의외로 콩팥 건강에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파인애플 속에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단백질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새콤달콤해서 입맛 없을 때 드시기에도 좋죠. 그렇군요. 그 외에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과일이 있을까요? 오렌지나 키위 같은 것도 비타민C가 많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렌지나 키위도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아, 주의할 점이요? 네. 과일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 칼륨을 좀 조심해야 하거든요. 키위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 함량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요. 콩팥 기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칼륨이요. 그건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여쭤봐야겠네요. 자몽도 좋다고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자몽 역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따라서 혹시 드시고 계신 약이 있다면 자몽을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약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주의해야 하는군요. 네, 정리해보면 블루베리, 사과, 적포도,
파인애플 같은 과일들이 비교적 좋고 오렌지나 키위도 적당량은 괜찮지만 칼륨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자몽은 약 복용 시 꼭 상의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량입니다. 좋은 과일이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르거나 칼륨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으니 하루에 한두 번 주먹 크기만큼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적당량. 이제 콩팥 기능이 이미 조금 약해지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식사하실 때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점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칼륨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 말고도 주의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남아있는 콩팥 기능을 보호하고 또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식사 원칙을 꼭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강조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싱겁게 먹기, 즉 저염식입니다. 짜게 먹는 것이 콩팥에 안 좋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정확히 왜 그런 건가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염분, 그러니까 소금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아, 배출이 잘 안 되는군요. 그렇죠.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 안에 나트륨과 함께 수분이 자꾸 쌓이게 되고요. 그 결과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이 높은 혈압은 콩팥 혈관에 계속 부담을 주어서 콩팥 기능을 더 빨리 나빠지게 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죠. 아, 그래서 싱겁게 먹는 것이 콩팥을 보호하는 첫걸음이군요. 그럼 하루에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괜찮을까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죠?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은 5g 이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아주 작은 찻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되는 양이에요. 네, 차숟가락 하나요. 생각보다 훨씬 적은데요. 네, 정말 적죠.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를 즐겨 드시는 식문화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많은 소금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숟가락 하나라니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싱겁게 먹을 수 있을까요? 특히 국물 없이는 밥 먹기 힘들다는 어르신들도 많으신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되도록 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의 염분이 가장 많이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아, 건더기 위주로. 네. 둘째는 김치, 젓갈, 장아찌, 젓갈류 같은 염장식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드시더라도 물에 한번 헹궈 드시거나 양을 아주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헹궈 먹거나 아주 좁은만. 네. 셋째, 햄, 소세지, 라면, 즉석 식품 같은 가공식품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나트륨이 숨어 있으니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거나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집에서 요리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소금이나 간장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을 텐데요. 조리할 때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사용량을 절반 정도로 줄여보시는 거예요. 대신에 파, 마늘, 양파, 생강, 후추, 고춧가루, 들깨가루, 참깨 같은 천연 양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맛을 내는 겁니다. 아, 천연 양념을 활용하는군요. 네. 식초나 레몬즙의 신맛 또는 설탕 대신 양파나 과일을 이용한 단맛을 살짝 더하는 것도 싱거운 맛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팁은 음식을 조리할 때 간을 하기보다는 먹기 직전에 양념장을 살짝 곁들이거나 찍어 먹는 것도 염분 섭취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 먹기 직전에 간을 하는 방법. 그거 좋네요.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싱겁게 먹는 것 외에 아까 말씀하신 칼륨 조절은 왜 중요한 건가요? 칼륨은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나쁘면 이 칼륨의 소변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과도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배출이 문제군요. 네. 혈액 내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근육 마비가 오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 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심장마비까지요. 그렇게 위험할 수 있군요. 칼륨은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나요? 아까 과일 이야기는 잠깐 했었는데요. 칼륨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고요. 곡류 중에서는 현미, 보리, 율무 같은 잡곡에 많습니다. 잡곡밥에 많군요. 네. 그리고 감자, 고구마, 늙은 호박, 옥수수, 콩류에도 많이 들어 있고요. 채소 중에서는 시금치, 아욱, 부추, 미나리, 쑥갓처럼 잎이 짙푸른 채소의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버섯류도 칼륨이 많은 편이고요. 푸른잎 채소들. 과일 중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바나나, 토마토, 특히 방울토마토, 참외, 멜론, 키위, 곶감, 말린 과일 등에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견과류나 초콜릿에도 칼륨이 상당량 들어있고요. 와, 듣고 보니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에 칼륨이 많은 경우가 정말 많네요. 채소를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채소는 비타민과 섬유질 섭취를 위해 꼭 필요하므로 칼륨을 줄이는 조리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 조리법이요? 네, 칼륨은 물에 잘 녹아나오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드실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잎채소는 잘게 썰고 뿌리채소는 얇게 쓴 후에 재료양의 5배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2시간 이상 충분히 담가둡니다. 2시간 이상 물에 담가두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물은 버리고 새물로 헹궈서 조리하는 겁니다. 또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그 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방법도 칼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아, 물에 오래 담그거나 살짝 데치기만 해도 칼륨을 줄일 수 있군요. 이건 정말 유용한 정보인데요. 그럼 밥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건강 생각해서 잡곡밥 드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신데요. 네, 건강한 분들에게는 잡곡밥이 여러모로 이점이 많지만 콩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잡곡밥보다는 흰쌀밥이 더 권장됩니다. 아, 그래요? 왜죠? 왜냐하면 잡곡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다음에 설명드릴 인이라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 인이요. 인 조절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또 왜 그런가요? 인도 칼륨과 마찬가지로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혈액 속에 인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의 칼슘 균형이 깨지면서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는군요. 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혈액 속의 인이 칼슘과 결합해서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혈관 석회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뼈도 약해지고 혈관에도 문제가 생긴다니 인 조절도 정말 중요하네요. 인은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나요? 인도 칼륨과 좀 비슷하게 잡곡류, 콩류, 특히 콩물, 두유, 콩자반 같은 거요. 견과류, 땅콩, 호두, 잣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유 및 유제품, 특히 치즈, 달걀 노른자, 생선알, 간 같은 내장균에도 인 함량이 높고요. 아, 비슷한 음식들이 많네요. 네, 또 하나 정말 주의할 점은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세지, 어묵, 냉동식품, 라면, 탄산음료, 인스턴트 커피 등등 많은 가공식품에는 맛이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첨가물이 사용되는데요. 이 첨가물 형태의 인은 우리 몸의 흡수가 매우 잘 되므로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에 든 인 첨가물이 문제군요. 그럼 밥도 역시 인 조절 측면에서는 흰쌀밥이 더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칼륨과 인 조절을 위해 잡곡밥보다는 흰쌀밥이 더 유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들 고기나 생선을 더 챙겨 드시려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아, 단백질 중요하죠.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요, 단백질이 몸 안에서 이용되고 나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콩팥 기능이 약하면 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여서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 단백질 노폐물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진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어느 정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고기를 전혀 안 먹으면 힘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단백질 섭취를 너무 제한하면 오히려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근육이 줄어들어서 몸이 더 쇠약해지고 감염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말이죠. 어느 정도 양이 적절한지는 환자분의 콩팥 기능 정도, 체격, 영양 상태에 따라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임상 영양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함부로 단백질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싱겁게 먹고 칼륨과 인이 많은 음식을 주의하고 단백질은 적절히 섭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는 꼭 필요한 식사 요법이지만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꼭 상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권장사항이고요. 개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다른 만성질환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경우 등에는 식사요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주치의 선생님 또는 임상 영양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식사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콩팥 건강을 위한 식생활에 대해 정말 귀한 정보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두 가지만 짧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이야기 나눈 건강한 식생활 습관, 그러니까 싱겁게 먹고 채소와 과일을 적절히 섭취하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비단 콩팥 건강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다 연결되어 있네요. 네, 결국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금연과 절주는 물론이고요. 맞아요. 건강한 식습관이 모든 건강의 기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발 건강에도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주춧돌과 같은데 의외로 소홀하기 쉽습니다. 아, 발 건강이요? 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발에 난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발을 깨끗이 씻고 잘 말린 후 상처나 물집, 색깔 변화는 없는지 구석구석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발 건강까지 챙기는 세심함이 필요하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르신들의 귀한 콩팥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식생활 정보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해보면요. 건강한 콩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골고루 적당히. 만약 콩팥 기능이 약해지셨다면 싱겁게 드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실천하시고 칼륨과 인이 많은 음식, 예를 들어 잡곡, 일부 채소 및 과일, 콩류, 유제품, 가공식품 등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주의할 음식들 기억해야겠어요. 채소는 물에 담거나 데쳐서 칼륨을 줄여 드시고 밥은 흰쌀밥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하고요. 오늘 알려주신 내용들을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시더라도요. 오늘부터 식탁에서 국물 한 숟가락 덜 드시고 천연 양념을 조금 더 써보시는 그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관리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한 관심과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르신들께 꼭 필요하고 알찬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괜찮으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격려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어르신들께 더 유익한 정보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웃음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저희가 식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큼은 꼭 한번 실천해봐야겠다 하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는지요? 그것이 소금을 조금 줄이는 것이든 과일 한 조각을 더 챙겨 드시는 것이든 아니면 발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든 아주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니 오늘 한번 편안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